청와대가 네. 그 황수경 통계청장을 물러앉히고 그 신임 통계청장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자, 강신임 청장은 진보 성향의 연구자로 이렇게 알려졌죠. 네. 근데 왜 청와대가 이런 사람을 임명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이 통계청장의 코드 인사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이 통계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그 지난 5월 달에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통계청 가계 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서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이 바로 이 강신욱입니다. 국가의 통계는 모든 이 국가 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통계가 잘못되면은 정책도 잘못됩니다. 이 독재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정책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그 잘못을 엉뚱하게 통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공산국가 망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통계자의 입맛에 따라서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그릇된 정책을 펴고 그릇된 정책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계를 조작하는 자는 매국노입니다. 이거는 이를 지시하는 자는 매국노의 공동정범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드 인사로 지명된 이 강신욱 통계청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을 좀 하고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루킹을 갖고 대선 때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폭탄으로 재미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려고 덤비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을 조작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연출하려고 작정을 한 그런 모양이지만은 그렇다고 실정이 다 감추어진다고 믿는다면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통계청장을 주시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통계청장에 대해서 제가 이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드루킹이 이제 이 사건이 다 마무리가 오늘 됐으니까 제가 한번 그동안에 계속해서 드루킹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드루킹을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드루킹 일당의 그 포털 댓글 조작 횟수가 무려 1억 여회에 달한다고 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이 중에서 8,840만 회,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8,840만 회를 김경수하고 공모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예. 특검팀이 오늘 발표한 것이 이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지난 6월 2일 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60일간 수사를 진행해서 김경수하고 드루킹을 포함해서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팀은 드루킹, 즉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9명하고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하고 다음, 그 다음에 네이트, 그리고 뉴스 기사 81,623개의 댓글 141만여 개하고 총 9,971만 1,788번의 그런 공감하고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서 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방법 업무를
그런 방해했다는 이런 혐의로 이제 오늘 재판에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긴 그런 경공모 회원 중에서 뭐 그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던 그런 뭡니까 아보카는 도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리, 솔보나르타, 서유기, 촛보, 트렐로, 파로스, 성원 뭐 이런 등등해서 9명입니다. 이 닉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드루킹이 2016년 여름쯤에 당시 정당 선거 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 때 댓글 작성 기계 무려 200대를 갖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받고 2017년의 대선에서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서 김경수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 김경수가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특검팀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특검팀이 드루킹의 지시를 받은 둘리하고 트렐로가 2016년 10월부터 킹크랩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프로토타입을 구성한 뒤에 또 12월 달, 같은 해 12월 달부터 킹크랩을 이용을 해서 실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제 이미 다 확인이 다 된 겁니다. 조사 결과. 그래서 이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완전히 댓글 조작에 의한 지금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 번행이 집중이 됐던 곳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만 놓고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넉 달 동안 한 달에 평균 19만 7천 차례에 불과했던 공감, 비공감 클릭 수가 지난해 4월 들어서 768만여 차례로 늘어납니다. 얼마나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이후에 적게는 516만여 차례고 많게는 746만 차례씩 이 댓글 조작이 기록이 전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2265만 차례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이 오늘 이 발표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하고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 틀림없는 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김경수가 2016년 6월 30일부터 이 드루킹을 소개받아서 알게 된 뒤에 이 11월 9일부터 우리가 그 선생님하고 같이 갔던 그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예전엔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하지 않고 산채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죠. 네. 그 이제 산채에 가서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김경수가 듣고 또 시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크랩의 개발하고 운영 이런 것을 전부 다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김경수하고 드루킹이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채하고 김경수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무려 11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김경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가 증거 드리려게 되면 기억이 난다. 그 만났지만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조사해보니까 김경수하고 드루킹이 만난 게 11차례가 된다는 겁니다. 참. 자, 그래서 그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이 정책도 드루킹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김경수 머리도 아니고 문재인 머리도 아니에요. 자, 그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기타 정치 관련 정보, 인사청탁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신분을 유지했다는 게 특검팀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자, 특검팀 핵심 쟁점이 뭐냐면은 킹크랩 시연입니다. 킹크랩 시연. 자, 2016년 11월 달에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에게 킹크랩의 프로타입을 시연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이 기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검팀은 최근에 압수된 그런 노트북의 비밀번호까지 다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크랩 시연 당시에 소스 코드 파일을 이미 다 이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연 시간대 네이버 뉴스공과 클릭 로그 기록을 1700여만 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크랩 시연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이 허위범 특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김경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올가미가 차야지만이 구속영장이 구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형이 이제 길게 되겠죠. 2016년 11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킹크랩을 이용을 해서 댓글에다가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대선 후에는 요번에 그 6.13 지방선거,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팀은 이 수사 결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드루킹이 자신의 측근인 그 도변호사, 이게 이제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거고, 김경수는 오사카 총영사는 조금 어렵지만은 센다이 총영사 정도는 추천해서 임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김경수가 해놓고 지금 안 했다고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분명히 제안한 것으로 지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을 시키는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지금 걸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김경수 측에 지금 변호사가 누굽니까? 그 오영정 변호사라고 있죠. 자, 오늘 그 오후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경수는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래야 이 드루킹하고 범죄를 공모한 그런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고 그냥 한술 더 떠가지고 오리발 다 내미는 그런 이 문자를 갖다가 기자들한테 다 날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하고 김경수가 무고함을 밝혀나가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온갖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제가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한번 가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예. 자, 이 사건은 엄청난 여론조작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특검을 넘어서 탄핵을 검토해야 될 중대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소 은폐하는 이 문재인 시 정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은 네이버 역시 기술적으로 모를 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네이버도 위에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네이버, 이 인간들 온 국민을 속인 겁니다. 부정선거에도 묵시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경영진은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허위범 특검의 발표대로라고 하면은 김경수는 공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 엄벌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 검찰이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김경수의 핸드폰조차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수사를 회피한 거고 수사 소홀이 아니고 수사를 회피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정권 실세를 그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온전히 조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퀘션마크가 붙겠죠. 자, 드루킹이 혼자
이 무대 꾸미고 연출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씁쓸한 커피를 마시면은 흐릿했던 정신이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 아주 그 커피 애호가입니다. 그 커피, 씁쓸한 커피 마실 때 정신 맑아질 때가 있죠. 예. 예, 그 씁쓸한 특검의 성까지만은 김경수하고 드루킹의 영광에 대한 의혹은 더욱 명료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정권은 댓글로 원세훈 그 국정원장까지 구속시키면서 김경수는 무죄라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공명정대할 법이 정말 이 정치꾼들의 그런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물정도 없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이유를 잡아가지고 억지 춘향이로 수십 년 감옥생활 하도록 엮어 넣으면서 문재인 관련 여부는 아예 손도 못 대고 끝나는 특검이 이 법의 잣대가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댓글 조작하고 여론 호도 같은 이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씨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전례를 거울 삼아서 이야말로 자진하야해야 합니다. 댓글 조작이 1억 번이면은 김일성이가 모래로 밥을 짓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그런 세뇌를 뛰어넘는 댓글 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치졸한 정치꾼들의 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치졸한 미봉책으로 의물증 덮어버리고 지나가면은 그만이라는 그런 우매한 발상은 분명 자신들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자기 함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드루킹이 어리석게도 이란 턱을 달라고 손 내밀었다가 들통 날까봐 속전속결 구속해버린 걸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몸통인 김경수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만 배백 꼬이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향을 만겹으로 싸도 향내가 나듯이 구린내 나는 거 역시 억만겹으로 싼다고 해도 그 냄새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드루킹이 책 한 권 출판하지 않은 출판사 만들어가지고 사무실 임대료에 직원 월급에 또 댓글 나는 킹크랩 개발 구입에 수많은 핸드폰 구입에 수많은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이 수많은 돈 누가 왜 얼마나 돈을 투자를 했는지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이거 조사하지 못한 특검팀 참 답답합니다. 압력이 왜 저를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이거 훈수 뒀으면은 수사 그냥 확실하게 다 마무리 졌을 텐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진 출두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할 말씀 하세요, 선생님. 이 정도까지 하고 특검을 연장하지 않은 데는 정권에 압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이보세요. 11차례 만나고 했는데 왜 구속이 안 되고, 구속을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데는 압력이, 정치권의 압력이, 강한 압력이 있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당연하죠. 그러니까 허위범 특검은 비록 청와대하고 더불당의 탄압으로 여론조작 범죄의 그런 몸통을 밝혀내는 데는 저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성과는 남겼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하고 탄핵 전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이루어졌고 문재인의 그런 불법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무자격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을 밝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사건에 자신의 연루를 숨기기 위해서 몇 차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냈다는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김경수는 공직자 자격이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그런 김경수하고 명백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씨는 스스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야권을 비롯한 이 국회들은 즉시 대선 불복 운동과 함께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드루킹 특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